자, 반갑습니다. 자, 뭔가 되게 오랜만인데, 일단 저 MLB는, 개인적으로 갔던 이제 조합들입니다. 앞으로 축구가 없는 날은 MLB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조금씩 가보고 있는데, 오늘 다저스가 이제 극적으로 이기면서, 사실 4대5로 끝나도 이제 그 1점 차는 적중을 했을 텐데, 이제 다저스 승까지 간 게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맞길 바랬지만 5대5 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다저스가 못 이기고 뉴욕 매치가 이기면서 끝나면 이제 다 틀리는 상황이라 좀 애매했었는데 다행히도 어, 끝내기 안타로 그또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가본 결과 저 1점 차 고배당, 즉 이제 축구로 치면 무승부, 저런 건 노려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저게 없었잖아요. 아주 예전에는 저런 게 없었기 때문에 1점 차는 이제 계속 노리다 보면은, 야구는 워낙 이제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점수가 이제 축구처럼 뭐 3대 0에서 이제 무승부 될 확률은 적지만, 야구는 뭐 5대 0, 6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저런 무승부를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구는 아마 배당을 보면서 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축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는 또 축구가 없다 보니 이제 MLB를 간 건데, 뭐 그저께는 이제 여자 축구 뭐 분석은 하긴 했지만 무 갈 게 아니면 사실 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단플로 가서 적중을 했고, 해외 축구가 끝난 상황에, 뭐 K리그, J리그, 뭐 MLS 미축, 그리고 노르웨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요. 최근에 한 몇 번 가봤는데 아마 제일 비중을 적게 가는 게 노르웨이 리그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래도 주말에 낮에 저녁에 있는 경기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축까지 해서 어, 해외 축구가 시작할 때까지 좀 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중간중간에 국가대표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오늘부터는 이제 친선전, 뭐 태국, 인도, 그리고 독일, 포르투갈의 이제 네이션스 4강까지 있기 때문에 저녁 일본 그 리그컵 경기랑 독일, 포르투갈은 아마 단독으로 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B는 모르겠어요. 이게 축구가 없는 날 이제 가끔씩 하는 거지. 이게 또 적중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축구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시 마감 경기거든요. 요게 태국 인도가 9시 반인가? 독일 포르투갈은 새벽 경기라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컵 대회입니다. 리그컵. 자, 도쿄 베르디하고 이제 가시와. 잠시만요. 일단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서, 일단 도쿄 베르디가 이제 13위, 그리고 가시와가 4위인데, 리그에서 보면은 실점은 별 차이가 없지만 득점에서 가시화가 좋거든요. 물론 승패도 더 좋기도 하고. 일단 도쿄 베르디 가시화 상대로 홈에서는 나름 좀 반반을 좀 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보면은 오히려 지금 가시화 상대로 3경기 연속 패배가 없긴 하거든요. 20년도 이후에 딱 3경기만 있는데 1승 2무입니다.
그래서 상성은 이제 도쿄베르디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가시와 같은 경우도 지난번 빗셀거비한테 지긴 했지만 이제 원정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고, 특히 지난번 야마구치까지 잡았고, 그리고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 무패긴 하지만 무득점인 경우들이 조금씩 있긴 해요. 얘네가 워낙 이제 무도 많았던 팀이라서 최근에 실점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가시와도 이제 리그 경기가 아니고 컵 대회인 만큼 뭐 얼마나 비중을 둘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홈 어웨이로 치러지다 보니 이거 끝나고 바로 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이게 그 국가대표 경기들이 있다 보니 리그 경기는 아마 국가대표 경기가 끝난 뒤에 열리는 것 같고, 그 중간에 이제 리그 컵이나 아니면 다른 컵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일본 지금 그 리그는 잠시 중단되고 컵 대회 위주로 돌아간다 해서 그 결장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차출이 없긴 해요. 부상도 크게 없고,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공격에 한 명씩 차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 명단 제외도 있고, 그래서 결장 부분은 도쿄베르디가 괜찮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실점이 좀 적잖아요. 그리고 가시와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워낙 잘하긴 하는데, 물론 빠진 선수 빼고도 이제 골에 관여하는 선수들이 많긴 해서 그래도 가시화가 좀 더 낫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런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죠. 도쿄베르디도 최근에 뭐 흐름이 나쁘지 않고, 어느 번은 가시화나 도쿄베르디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언더가 좀 많긴 해요, 둘 다. 그래서 언더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쇼난하고 이와타. 자, 쇼난 같은 경우에는 상성에서 일단 이와타 상대로 아주 살짝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홈에서. 그리고 어쨌든 이제 2부 팀하고의 대결이라 쇼난은, 근데 이제 쇼난이 뭐 일부에서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수비에 이제 국대 차출로 빠진 선수도 한 명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들도 한두 명 정도 있고 한데, 차출은 일단 한 명밖에 없고, 이와타는 그에 비해서 아예 차출이 없습니다. 수비에 명단 제외 한 명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쇼난이 최근에 홈에서 승리가 컵 대회 말고는 없긴 해요. 근데 하필 또 오늘 컵 대회죠. 그때 도쿄 상대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이와타 같은 경우도 2부긴 한데 최근 3승 4무 7경기 무패 중이라, 지난번 간바 오사카전도 홈에서 비겨서 이제 연장까지 가서 이기고 했기 때문에 쇼난이 홈이라 유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쇼난도 이제 득점력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 누릴 거면 무 가야 되고, 어느 쪽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언더 쪽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세레소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지금 세레소 쪽이 배당이 지금 여러 번 변경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레소하고 요코하마 FC. 어차피 홈 어웨이예요. 이거 하고 아마 주말쯤에 리그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 국대 경기들 때문에 월드컵 예선도 그렇고 해서 주말에는 다시 홈 원정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거 끝나도 다시 컵 대회들이 있고 아마 국대 경기가 다 끝나야 이제 리그 경기가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세레소하고 이제 요코하마 FC의 경기인데, 상성에서는 홈에서 이제 3연승 중입니다. 1부에서 그 20년도 이후엔 1부에서만 만났거든요. 그래서 상성은 세레소가 좋고, 지금 세레소 같은 경우
보니까 국대 차출은 없긴 해요. 명단 제외가 한 명 있습니다. 공격에 4골에 4어시. 그거 말고는 특이사항이 크게 없고, 요코하마 FC도 차출도 없고 오히려 결장도 크게 없어서 그래도 공격에 명단 제외되는 선수가 있는 세레소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요코하마 FC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명이 빠지더라도 실점이 요코 FC가 좀 더 적긴 하지만 득점에서 워낙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득실은 세레소가 좋다. 자, 그러면 최근에 세레소 흐름인데 어쨌든 최근에 진 적이 많이 없고 지난 교토상가전도 4대1로 대승을 거뒀고 컵대회, 최근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홈에서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홈에서 원래 패배가 거의 없잖아요, 원정보다. 그리고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우라와전도 역전패당해서 지고, 그리고 마치다는 이제 연장에 이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이기긴 했어요, 컵대회. 그래서 오늘 세레소하고 붙는데 최근 득점이 1득점 이상을 못합니다. 요코하마 FC가 예전에 컵대회 2골 넣고 난 이후에 아직 골이 없고, 괜히 리그에서 득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그 경기도 없겠다. 전 지금 분위기를 세레소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레소 승. 마해는 글쎄요, 요코하마 FC가 그래도 졌을 경우를 보면 한 골 차가 꽤 많아서 이게 컵 대회인 것도 있고, 아무리 세레소가 최근에 이제 비셀 고베, 교토 상가, 후쿠오카 시미즈 상대로 마엔을 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요코하마 FC가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들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또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고, 원래 이제 승 보면서 오버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요거는 세레소 승 보고 마엔보다는 핸디무 쪽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일단 세레소 승 봅니다. 뭔가 이제 컵 대회라 그런지 홈 어웨이이기 때문에 요코하마 FC는 나중에 또 홈에 가서 여기서 무리 안 하고 홈에 가서 승부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마엔은 좀 애매하다. 해서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후쿠오카하고 산프이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순위차가 꽤 나거든요. 리그에서도 보면은 15위하고 5위인데, 여기는 그나마 산프이로가 이제 실점이 적지긴 하지만 아까 세레소처럼 득점이 막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후쿠오카가 그 정도 면에선 비벼볼 만한데 실점도 좀 더 많고 득점도 적기 때문에 득실을 모두 따졌을 때는 손해긴 합니다. 많이 좀 차이 나요. 그리고 홈에서 산프이로한테도 최근에도 많이 좀 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상성도 밀리고 다 밀립니다. 다만 이제 후쿠오카가 지금 봤을 때 일단 주전키퍼가 명단이 제외된 상태고, 공격에도 몸 상태가 한두 명 정도 좋지 않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 산프이로가 주전키퍼가 국대로 이제 차출로 이제 나갔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뛰었거든요. 이제 서브가 뛰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키퍼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선수도 키퍼에 한 명 있긴 하네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차출이 없긴 해요. 공격에도 보면은 여전히 장기 부상자, 그리고 수비의 명단 제외 빼고는 없으니까 산프이로는 주전키퍼의 차출 말고는 딱히 변동사항이 크게 없다. 후쿠오카도 지금 공격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몇 명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 우세 정도 후쿠오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의 기세인데, 도야마를 잡긴 했지만 컵대회에서 여전히 이제 득점력 문제예요. 후쿠오카는 지금 최근 2경기째 득점이 없었고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많은데, 컵대회만 한정해서 보면은 또 컵대회에서 득점은 좀 잘해요. 그리고 산프이로는 이제 컵대회가 처음이다 보니 계속 다 리그 경기만 뛰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언더가 많았었는데 최근 오버가 좀 많아지고 있고, 지난번
가와사키전 지긴 했지만 원정으로 본다면은 3연승 중이고. 그래서 저는 후쿠오카의 최근 득점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은 후쿠오카 쪽으로 빠지는데, 글쎄요, 산포이로가 뭐 이 경기를 던지지 않는 이상은 뭐 롯데를 돌리더라도 저는 산포이로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산포이로 승무 보는데 원정이라서 좀 불안하긴 해요. 산포이로가 대부분 이겼던 경기들이 한 골 차도 많았고, 뭐 지든 이기든 시원하게 이긴 경기는 FC 도쿄 말고는 없긴 해요. 아직까지 그 3대0 승리. 그래서 산포이로는 갈 때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고 가는 건, 그러니까 보고 간다는 게 뭐냐면 그 배당 자체가 이제 오르든 내리든 큰 상관은 안 하는데 찝찝함을 떨쳐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배당이 산포이로로 올라가는 만큼 뭔가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컵 대회이기도 하고, 물론 홈 어웨이로 치러지긴 하는데, 그래서 후쿠오카로 배당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그 경기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되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산포이로가 무조차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승패로 갈린다면은 산포이로 승을 가든 후쿠오카 프렌을 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일단은 뭐 득점력도 저조하고 언더가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언더를 가기에는 언더 배당이 1.39밖에 안 되고, 또 후쿠오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리그에서 무득점 경기가 좀 많지, 컵 대회 한정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득점이 꾸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배당 대비 언더는 별로 지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는 버리고, 그렇다고 오버를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산포이로 승무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무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무를 배제하고 간다면 산포이로 승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후쿠오카의 득점력을 좀 생각하는 거죠. 얘네 정도의 득점력이면은 좀 간당간당하다 해서 저는 산포이로 그래도 승무 쪽으로 봅니다. 이번 경기 무를 배제는 안 할게요. 왜냐, 산포이로도 이겼던 경기들이 한 골 차가 많아서 뭐 무가 없다고 해서 무가 안 나오진 않습니다. 뭐 오랜만에 무승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포이로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을 아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한 55대 45, 6대 4 정도까지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게 보고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국 인도인데, 자, 태국 인도 이거 친선전입니다. 친선전.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번도 어디였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제가 이제 언더 가서 적중을 했던 경기인데 99위의 태국, 127위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친선전인 만큼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그나마 이제 태국 홈에서 열리니까 태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다만 태국이 인도 상대로 성적이 반반이긴 해요. 뭐 홈에서 이긴 적도 있지만 마지막 홈 경기가 19년도인데 인도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런 경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배당 대비 보고 애매하다 싶으면 골이 안 나는 쪽으로 가야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태국 배당이 1.58인데 지금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스리랑카 상대로 아시안컵에서 1대0 승리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태국이 홈에서는 고만고만한 팀들은 다 이겼습니다. 진 적이 몇 번 없어요. 최근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예전 월드컵 그 예선 그때 이제 한국한테 진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태국이 이길 확률이 높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인도가 최근에 뭐 베트남하고도 비기고, 뭐 어디냐, 카타르전도 그때 월드컵 예선 그때 이길 뻔 하다가 역전패 당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비빌만 한데 그래도 태국 봅니다. 이건 인도가 원정에서 골을 못 넣은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언더를 가기에는 인도가 한 골 넣는 순간 오버뜰 확률이 큽니다. 왜냐, 태국은 그래도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득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좋은 건 태국 승이고, 마인을 노려보느냐 아니면 언어버로 승이 안 나올 걸 대비하느냐인데, 태국이 예전에 뭐 친선전에서 라오스나 뭐 레바논하고 비긴 적도 있긴 해서 그 부분이 좀 찝찝한데, 원정의 인도 정도면 태국이 좀 잡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호주 그때 아시안컵도 0대2로 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4대0, 5대0 이 정도의 스코어는 거의 없긴 해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태국 승을 보고, 만에 하나 또 그 친선전이기 때문에 비길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마엔보다는 언더를 보겠습니다. 언더. 태국 승무의 언더. 근데 이제 승을 좀 더 본다. 요건 한 6대4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홈이라서. 아까 산프이로는 원정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도쿄베르디 무가 배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승부도 잘 섞어가고 언어보도 잘 섞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기. 요거 하고 뭐 유튜브 올리는 것 때문에 좀 빨리 왔는데, 이따가 뭐 한 6시 반쯤에 와서 뭐 잠깐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그 7시 그 리그컵이 끝나는 시점에 와서 뭐 그때 다시, 만약에 리그컵 그 성적이 이제 생각대로 안 나오면은 이게 뭐 독일 포르투갈 4강만 갈 수도 있긴 한데, 그것만 가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MLB도 한번 따로, 그러니까 축구랑 묶어가는 건 아니고 따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1점 차를 이제 노려서 이제 좀 배당 높은 게 이제 적중하다 보니 뭐 주력 이런 거 해서 묶어서 가도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애매한 게 많을 때는 저렇게 1점 차를 그냥 노리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 여러 개. 뭐 중복으로 껴도 되고, 뭐 LA 다저스가 제일 1점 차 나올 것 같으면 그걸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개 돌려보고, 그래서 하나 얻어 걸리면 뭐 이득이니까. 그래서 야구는 아마 저런 식으로 좀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그컵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저렇게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저것도 되게 고민하다 노린 거거든요. 그나마 가능성 높은 걸로 노린 거라서. 샌디도 막판에 이제 동점 됐을 때 불안했습니다. 그냥 한 점만 쫓아가서 이제 지길 바랬는데, 연장 가면 또 모르잖아요. 점수가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다저스 경기도 5대4로 지길래 이제 샌디가 끝난 와중에 다저스 승도 있었지만 이대로 끝나라 그냥.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다저스가 동점 가고 연장 가서 이제 1점 차 이상으로 지면은 그거 다 틀리는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이겨주면서 1점 차라서 다행이었지.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갈게요. 독일 포르투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4강이거든요. 지금 보면 준결승에 독일 포르투갈,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스페인 프랑스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덴마크, 이렇게 꺾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독일 포르투갈. 근데 스페인 프랑스가 좀 더 재미날 것 같긴 한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그 누구지? 버카르트? 얘가 부상이고, 그거 외에는 크게 운다브, 비르츠, 그리고 아데미, 르노이사네, 그러니까 웬만큼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조슈아 카미, 고레츠카, 공격에 요 정도 부상. 그리고 크게 결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리고 포르투갈은 보면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지금 포르투갈 보면은 호날두 시작으로 뭐 레앙, 뭐 실바, 페르난데스, 조타, 네토, 콘세이상,
멤버 포르투갈도 좋네요. 이거 좀 빡셀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뭐 홈어웨이 그런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독일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아요 보니까. 유로에서도 성적이 이제 얘네가 패배가 없었잖아요. 어쨌든 연장 가서 진 거지. 그 이후에도 네이션스 보면은 뭐 헝가리, 네덜란드, 그리고 뭐 보스니아, 이탈리아 원정에 최근 홈에서 이탈리아전까지 비겼기 때문에 무패 흐름을 꽤 오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패배가 오스트리아 원정이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됐죠.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무패 흐름은 아닙니다. 유로에서도 조지아한테 졌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잘하긴 했어요. 뭐 크로아티아, 스코틀랜드, 뭐 유로에서도 이제 프랑스하고 좀 비겨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졌는데 최근에 덴마크한테 한번 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홈에서 잡고 결국 연장 가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엔 포르투갈도 독일만큼 흐름이 이제 뭐 무패 흐름은 아니긴 하지만 쉽게 질 팀이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배당이 1.76이거든요. 저는 최근 독일의 이제 득점력을 봤을 때 무득점 경기가 없었다. 뭐 헝가리 5득점, 보스니아 7득점, 뭐 네덜란드, 이탈리아 모든 팀 상대로 다 득점을 하고 있어서 포르투갈도 원정에서 보면 뭐 폴란드라든가 크로아티아전, 덴마크전 빼고는 득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뭐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독일이 이기든 포르투갈이 이기든 뭐 비기든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여지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둘 다 비슷비슷하니까 흐름이 독일이 좀 더 좋고 홈이긴 한데 포르투갈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뭐 무승부를 보면 되지만 오히려 이런 경기 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이탈리아랑 비기긴 했지만 홈에서만큼은 무 안 나올 것 같고, 오히려 포르투갈이 원정에서 조금 약한 모습, 스코틀랜드 비겼다든가 덴마크 득점이 없었던 적이 있어서 2번이나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예전에 슬로베니아 그 친선전에서도 무득점 했었고, 근데 멤버로 봤을 땐 골이 안 나오면 안 되긴 하거든요, 포르투갈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버가 가장 좋다. 이기든 지든 비기든 저는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뭐 리그컵 이제 경기 결과 나중에 끝날 때쯤 와서 요거 4경기 태국, 인도 아마 하기 전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와서 뭐 태국, 인도, 독일, 포르투갈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뭐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MLB가 추가가 된다. 뭐 아마 1점 차를 노리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1점 차가 안 보이고 너무 한쪽으로 몰린다 하면은 억지로 가진 않을 겁니다. 뭐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개 묶어서 승패로 가고, 오늘은 제가 이제 승패랑 묶으면서 이제 이겨도 아슬아슬하게 이기겠는데 해서 1점 차까지 간 건데, 일단 요렇게 하고 오랜만에 축구, 역시 저는 축구가 편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축구가 많아집니다. 이제 국대 경기들, 월드컵 예선, 뭐 네이션스, 뭐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일본 리그컵까지. 그래서 아마 미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출발이 좋았죠. 여자 축구 무승부였나?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MLB의 뭐 흐름을 좀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 유튜브나. 그리고 이제 다시 보기를 구독자 전용으로 지금 뭔가 돌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 전용으로 조합을 이제 구독자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뭐 다시 보기만 구독자로 돌리기에는 좀 애매하고 너무 약간 짜치는 것 같고 해서 구독자, 그러니까 일반 그 조합에도 다 나가요. 구독자만 따로 나가고 뭐 후원 조합 따로 나가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 나가는데 후원이 제일 우선적이니까 구독자를 그 중간에 이제
나가는 조합 중에 하나를 빼서, 그러니까 막 1, 2순위는 아니더라도 뭐 무승부가 됐든 중고 배당이 됐든 배당 높은 걸로 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고배당을 원한다, 나는 배당 높은 걸 간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정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따가 다시 한 9시 좀 넘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